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2015년 1회 기출문제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비자성체로서 크롬과 니켈을 함유하며 일반적으로 188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불리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대표적으로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 있고 오스테나이트계가 있고 마르텐자이트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오스테나이트계는 크롬이 18% 그리고 니켈이 8% 또는 10% 들어있는 이런 성분 조성을 가진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188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기나 아니면 다른 수저, 젓가락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드럼에서 브레이크 블록에 수직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1000N이고 마찰 계수가 0.45일 때 제동력을 물어봤죠. 제동력. 우리가 이렇게 바퀴가 있다고 하면 블록 브레이크가 옆에 달려 있습니다. 얘를 밀어붙이면 마찰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하면 마찰력이 이렇게 걸리겠죠. 이 마찰력 F는 마찰 계수를 곱하기 힘 P로 밀어붙이는 힘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는 문제에서 나왔듯이 0.45고요. 곱하기 1000이죠. 밀어붙이는 힘이. 그래서 제동력 F는 450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지름 D1이 200mm고 D2가 300mm 4접 마찰차라 그랬죠. 그래서 중심거리를 물어봤는데 D1이 200mm이고 4접이므로 바퀴 안에서 이렇게 맞닿는 마찰차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되겠죠. 이 거리를 물어봤죠. 그렇다면 큰 마찰차, 지름이 큰 마찰차에서 큰 마찰차의 반지름에서 지름이 작은 마찰차의 반지름을 빼주게 되면 이 중심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름이 큰 마찰차의 반지름은 2분의 D2겠죠. 그리고 지름이 작은 마찰차의 반지름은 2분의 D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2분의 지름의 큰 쪽이 300이고요. 지름이 작은 쪽이 200이므로 정답은 50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축 방향으로 인장 하중이 작용하는 순하사의 바깥지름과 호형 인장 응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인장 하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물어봤는데요. 네, 우리 순하사 설계 방법에서 설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나사가 전단 하중만 받을 때 D 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D는 루트 타우분의 전단하중분의
1.273 곱하기 P 하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축하중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축하중만. 축하중만 받을 때는 지름은 루트 응력분의 2P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꼭 외워 두셔야 합니다. 나사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 나사의 지름, 바깥지름을 이야기하죠. 바깥지름을 설계하는 공식인데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하중별로 관계되는 공식을 꼭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축방향으로만 작용하는 하중이 인장하중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인장하중이 공식에선 P고 인장하중 문제에선 W로 나타냈으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베어링 호칭 번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6205인 베어링 안찌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면 62는 베어링 계열 번호를 얘기하고요. 05번이 안찌름 번호인데 04번 이상부터는 곱하기 5를 해서 안찌름을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5에서 5를 다시 곱하면 25mm가 안찌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30mm인 연강을 선반에서 절삭할 때 주축을 200rpm으로 회전시키면 절삭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절삭 속도는 공작물과 공구 간의 상대 속도를 이야기하므로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 공식을 쓰면 되죠. 그래서 1000분의 파이 3.14입니다. 그리고 d 여기는 지름 30mm를 쓰면 되죠. 그리고 회전수 200 이걸 계산기로 계산하면 18.85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정밀 보링 머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고속회전 및 정밀한 이송기구를 갖추고 있죠. 네. 그 다음 2번 다이아몬드 및 초경합금 공구를 사용합니다. 3번 진직도는 높으나 진원도는 낮다라고 했는데 둘 다 높죠. 네. 여기에서 진직도라는 건 옆면을 봤을 때 이 구멍에 얼마나 수직으로 잘 깎여 있나를 이야기합니다. 진직도. 진원도는 평면도로 봤을 때 얼마나 원이 잘 진원에 가까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링 머신으로 구멍을 더 넓혀서 진직도와 진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다음 필린더와 베어링 면들을 가공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정투상도에서 삼각법과 일각법과 삼각법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몰아봤습니다. 1번 삼각법에서는 저면도를 정면도 아래에 나타내죠. 그쵸? 저면도가 아래에 있는 그림이므로 정면도 아래에 저면도를 나타냅니다. 삼각법에서는. 2번 일각법에서 평면도는 정면도의 아래에 나타내죠. 그림을 그려보면 일각법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면도가 아래에 오죠. 그리고 우측면도가 왼쪽에 옵니다. 네, 삼각법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면도가 위쪽에 오고요. 우측면도가 오른쪽에 오죠. 네,
3번 보겠습니다. 일각법에서는 정면도 아래에서 본 저면도를 정면도 아래에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정면도 아래에서 본 이 저면도를 정면도 아래에 나타내는 게 아니고 위에 나타내죠. 일각법에서는 저면도가 위에 그려지죠. 그래서 3번 보기에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삼각법에서 측면도는 오른쪽에서 본 것을 정면도 바로 오른쪽에 나타낸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28번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정면도에 이 가운데 있는 그림, 이 선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은 없는 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법으로 투상한 것이다. 이 물체의 등각 투상도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물체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정면도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가운데에 있는 선을 지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므로 1번과 3번과 4번은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측면도에서 보면 여기 이 모양이 우측면도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우측에서 봤을 때 대각선 모양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기울어진 면에 치수를 기입할 때 잘못 기입된 치수를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2번이 잘못 기입되어 있죠. 네, 그래서 B번이 다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B번은 35를 이렇게 적어주는 게 적절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1번 보겠습니다. 파이 50의 H7 구멍에 억지 끼워 맞춤이 되는 쪽 끼워 맞춤 공차 기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기준 IT 등급 7등급 구멍에 억지 끼워 맞춤이 되는 축의 공차를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H7 구멍 기준 H7은 많이 나오는 필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필기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구멍 기준 끼워 맞춤 공차역입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시면 좋겠는데요. 중간 끼워 맞춤을 외워두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J를 그냥 쓰면 I와 헷갈림으로 JS를 붙여줍니다. JS부터 N까지 알파벳 N까지가 중간 끼워 맞춤이고 이거보다 전에 있는 알파벳은 헐거운 끼워 맞춤, N보다 다음에 있는 끼워 맞춤은 억지 끼워 맞춤 이라고 외워두면 편합니다. 그래서 JS라고 하면 이 축이 JS라고 하면 중간 끼워 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F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겠죠. G도 마찬가지로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P는 N보다 오른쪽에 있는 알파벳이죠. 그래서 억지 끼워 맞춤이 이루어지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공차 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평행도 공차 기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차 값이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위에 있는 공차 값은 공차 값만 지정되어 있으므로 전체 길이에 대해서는 0.05의 기하공차를 적용하고
200mm, 지정된 200mm 안에서는 0.011 공차를 적용하는 A, 데이텀 A에 대해서요. 네, 이렇게 공차 여기 한꺼번에 두 개가 지정되어 있는 공차 도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전체 길이는 200mm가 아니고 지정된 0.011 공차를 규제하는 일부분의 길이가 200mm라는 뜻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평행도 공차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지정 길이에 대한 허용값은 0.11. 그렇죠. 지정 길이가 아래쪽에 지정 길이니까요. 그럼 전체 길이는 0.05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치수기입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보면 치수는 되도록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해서 기입할 수도 있죠. 네,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해서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2번 관계된 치수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중복하여 나타낼 필요는 없죠. 최소한의 치수를 가장 보기 좋게 기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죠. 다음 3번 치수는 명료하게 도면에 지시하고요. 다음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다듬지 치수, 최고 가공 마지막 치수를 도시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가공에 의한 커터 줄무늬 방향이 다음과 같을 때 올바른 줄무늬 방향 기호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동심원 모양의 줄무늬죠. 동심원 모양 줄무늬는 기호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무방향이면 이렇게 아무런 방향이 없는 무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R, 방사형 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사상에 무늬가 있는 방사형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X, 교차 방향. 이렇게 교차 방향, X 모양의 교차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줄무늬 방향 기호를 모양별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41번 보겠습니다. 리브를 이제 제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리브라고 하면 어떤 판 위에 올라와 있는 다른 판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살을 리브라고 하죠. 그래서 해설을 참고하면 이와 같은 판이 있는데요. 이 판에 라운드 값, 이 부분의 라운드 값과 이 리브 꼭대기 부분의 라운드 값의 차이에 따라서 여기 그려지는 끝부분에 그려지는 제도의 선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유의해서 제도를 해야 하는데요. R1이라고 하면 이 꼭대기 부분의 라운드 값이죠. 이 R1과 여기 이음에 이어지는 부분의 값 R2 값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면으로 가공을 해주고요. R1과 R2 중에서 R1 값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오므려서 그려줍니다. 반대로 R1과 R2가 있는데 R2 값이 더 크다고 하면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문제에서는 R1이 더 큰 값을 그리는 걸 요구했으므로 3번이 정답이겠죠. 2번은 R1이 더 큰 상태이고 1번은 R2가 더 큰 상태고 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했네요. 네.
R1과 R2가 같은 것이죠. 네, 지금 문제에서는 R1이 더 큰 것을 이야기했으므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R1과 R2가 같을 때는 평행하게, 그다음 R1이 더 클 때는 끝을 오므려서 그려주고요. R2가 더 클 때는 끝을 펼쳐서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서로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3번을 보겠습니다. 43번은 정투상도의 정면도로 오른 것을 물어봤죠. 정면도라고 하면 이 화살표 방향에서 본 모습을 정면도로 할 수 있죠. 근데 보이는 면이, 일단은 이 표시한 면이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면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면이 보일 것이고요. 이 세 개의 면이 정면에서 보여지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구멍에 있는 이 선이 정면도에서는 보이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점선으로 그려지겠죠. 점선으로.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그마한 네모가 옆에 있고요. 그리고 긴 네모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면도, 이 대각선도 보일 텐데 앞으로 당겨져서 보여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위에 직사각형으로 대각선이 이렇게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빈면, 이 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멍에 있는 면, 이 구멍에 있는 선이 중간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점선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이 그림이 올바른 정면도입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이러한 그림들이 없죠.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네, 이러한 그림이 없고 이 그림이 정확한 정면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43번에 정답을 답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스퍼기어 표준 치형에서 맞물림 기어의 피니언 이수가 16이고요. 기어 이수가 44일 때 축 중심 간 거리로 오른 것은 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모듈은 5이고요. 그러면 맞물림 기어이므로 외접이겠죠. 바깥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겠죠. 이 중심거리를 물어봤죠. 그래서 피니언 기수가 A는 피니언 기수가 16개, B는 94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D는 MZ라는 공식을 사용해서 DA는 모듈 곱하기 기어의 이수죠. 15 곱하기 5 곱하기 16이니까 8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B는 5 곱하기 44니까 220이 되겠죠. 네, 이렇게 돼 있고, DA, 이 기어의 지름이 80이니까 반지름은 40이 되겠고요. B의 지름이 220이니까 반지름은 110이 되겠죠. 중심 간 거리는 이 두 개를 더한 값 15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53번 테이퍼 핀 1급을 제거해 주세요. 테이퍼 핀 4 곱하기 30 SM50C의 설명으로 맞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것. 그래서 테이퍼 핀으로 규격 번호 또는 명칭이 나왔죠. 그 다음에 호칭 지름 그리고 길이. 테이퍼 핀은 지름과 길이로 호칭을 나눕니다. 그 다음 재료의 종류. 그래서 테이퍼 핀이고요. 그리고 호칭 지름이 나오겠죠. 호칭 지름, 바깥 지름 얘기하죠. 그 다음 길이가 30mm, 재료가 SM50C, 탄소 농도가 0.5%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테이퍼 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점용접을 용접 기호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용접, 스폰 용접을 하는 것이죠. 두 군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시기호를 하려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쭉 빼서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하는 용접 지시기호가 있죠. 점용접의 기호는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를 기입하고 동그라미 이 점용접, 스펀 용접의 지름 값을 앞에다 적어줍니다. 지름 값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개수를 적어줍니다. 점용접 할 부분의 개수.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가로를 열고 이 각각 점용접의 거리 50mm를 두 사이의 중심거리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점용접에 대한 정보가 다 기입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입된 보기는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